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해주는 학습 목표를 스케치북 위에 적어주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와, 기네요. 이제 갈수록 어려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작은 나라 조선에 일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기를 이 조선 옆에다가 그려줄 건데요. 이제 조선을 거의 가질 즈음에 향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했죠? 일본이 승리했고, 그래서 청나라가 물러갔겠다. 조선은 더 이상 지켜줄 사람도 없었어요. 나라의 힘도 너무너무 약했고요. 그러니 이제 일본은 다 된 밥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조선은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조선의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 옆에서 외교적인 조언을 해주던 황후, 그러니 명성황후가 계셨습니다. 이 명성황후는 이 일본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황후와 고종은 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힘을 빌리게 되냐면 러시아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듯한 러시아 국기를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 러시아 국기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색깔만 알면 되는데, 아래에는 이렇게 빨간색, 가운데는 파란색, 그 다음은 흰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멋있게 그려보려고 곡선으로 그렸는데 일자로 그려도 괜찮아요. 편안한 대로 그려주세요. 그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러시아는 우리나라 저기 위에 있는 북쪽에 아주 큰 나라죠. 그 당시 육군의 최강 국가였어요. 그러니 이 러시아는 힘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일본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조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좀 그러지 좀 마라. 이렇게 약간 힘센 형이 자기 동생 괴롭히는 애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처럼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의도였을까요? 아무튼 일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뭔데 참견일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다 명성황후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러시아를 끌어들인. 그래서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나라의 힘이 약한 서름이 폭발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인데요. 을미년에 일어난 어떤 참혹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궁궐에 있던 황후를 암살합니다. 그것도 일본 군대와 일본 자객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 칼로 찌른 다음 시신을 불을 태워버리는 증거인멸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나라예요, 일본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한 나라의 황후를 이렇게 시해할 수 있었겠어요? 나라 힘이 그만큼 약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고종은 여기에 있다간 본인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을 칩니다. 원래는 경복궁에 있었는데 이동을 해요. 왕의 거처로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관, 러시아를 부르는 그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대사관 같은 거죠.
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왕이 대사관으로 몸을 피한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참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사건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아내는 살해되고 고종은 몸을 피해서 조금 더 힘이 센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 뻔했는데 어찌됐건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는 확실한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열강들도 똑같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조선은 다 내어줘 버립니다. 이제 남는 게 없어요. 힘도 약하고 여러 이권도 다 내줘버리는 바람에 자, 고종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큰일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나라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조선의 개혁을 불러올 수 있는 엘리트, 똑똑한 사람을, 총명한 사람을 불러와서 조선을 조금 개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스치듯이 들었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갑신정변 기억나나요? 젊은이 5명이 호기롭게 일으켰던 갑신정변에서 그 한 인물이 미국으로 도망칩니다. 그 인물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인데요. 고종의 부름을 받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짧은 머리가 등장합니다. 자, 외국물을 많이 드신 분 같아요. 그쵸? 뭔가 투블럭 컷 같네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단호한 인상의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요. 미국으로 가서 이름을 필립 제이슨으로 바꾸고 미국인 아내까지 얻었대요. 정말 미국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상태였어요. 의사도 됐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고종의 부름을 받고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귀국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이 서재필이 조선을 보니 일단 개혁을 하기 위해선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데요. 그 신문 이름이 독립신문입니다. 독립협회니까 독립신문이네요. 근데 백성들이 읽게 하려면 한문으로 적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원래 지금도 이 독립문이 서울에 있는데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게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는데 그 문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독립문은 파리의 개선문의 모양을 이제 차용해서 세우게 된 문이고,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어디에 속한 곳이 아니고 독립적인 나라이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아래에 그려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모였겠죠. 실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앞에 연설하는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다른 거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양만 그려주고 나서 굉장히 열렬하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서재필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목소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의 민주주의와 정말 가까운 모습인 거죠. 우리 신분제 배울 때 백정은 정말 천하디 천한 그런 신분으로 여겨졌었는데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그 앞에 나와서 백정도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은 백정인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그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서재필이 했던 노력들을 이렇게 독립협회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이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고종도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에 묵고 있던 고종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경운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국가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흡사한 이름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선이 아니라 우린 대한의 제국이다.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왜 민국일까요? 국민의 나라니까 민국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고종도 머리를 자르십니다. 이제 근대화에 가까워진 모습을 하시고 제복도 입으시고 정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왕의 나라였지 황제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럼 황제는 어디예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우리는 청나라의 어떤 그 아래에 있는 나라로서 황제를 꿈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이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니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로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조금 더 독립된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고종 황제이시고 덕수궁, 즉 경운궁에 이렇게 대한제국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노력들을 옆에다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 교과서 110쪽에도 보면 환구단이라는 어떤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아서 볼 수는 없는데 이 환구단이라는 건물이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이거 건물 세우는 거 뭐 어렵다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는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가 제사를 지내는 이 환구단이 나라에 없었어요. 이런 건 청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구단을 세움으로써 우리도 나라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렇게 독립된 국가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어떤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건물을 표현을 해줄 건데 이거 뭐예요? 공장같이 생겼죠. 근대 시설들을 세웁니다.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니었겠지만 공장들과 회사들을 설립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장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학당을 세웁니다. 뭐든지 교육이 참 중요해요.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학당들을 세우는데 그냥 학당이 아니고 신식학문을 배우는 그런 학당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가르치고 어떤 사회과학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을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정책까지 펼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황제의 권한을 너무 강조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끝.